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조정받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이 다소 줄어든 상태인데요. 1770포인트 약보합권입니다. 미국의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동시에 악화된 결과를 나타내면서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이 확산됐고요. 미국의 다우지수가 1.4% 정도 하락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고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뒤 시황센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이죠. 프리즌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총 3분께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종목들 많이 상담을 해드리는 금요일입니다. 종목 참여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는 8월 둘째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여파로 양시장 모두 출발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개장 이후에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현재 8포인트 하락한 177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69포인트로 출발하면서 10포인트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절반 가까이 줄여가기도 했는데요.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에서 뚜렷한 움직임 포착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사흘 만에 매도하면서 220억 원 팔고 있지만 그 힘이 많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개인기보다 좀 더 많은 물량을 팔고 있는데요. 263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나흘 만에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포인트 하락한 47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78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장중 잠시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480포인트를 기준으로 소폭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관이 7거래일 만에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황입니다. 5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나서면서 주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20억 원, 외국인이 20억 원 같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70원대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6원 10전 상승한 117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80원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1183원까지 올라가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한 데다 아시아 시장에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점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 여파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조정받자 증권주가 전업종주 가운데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대우증권이 3%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증권 낙폭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증권은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한 점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5% 급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모두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개정법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유헬스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주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가 11%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인성정보도 12% 오르고 있고요. 유비케어가 7%, 나노엔텍이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관련주들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성 PNC가 7% 급등하고 있습니다. 젠베스 역시 7%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노셀이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 내수시장 성장 기대감에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콜마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도 1%, 웅진코 역시 1% 오르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1%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선방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 SDI인데요. 현재 0.2%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18만 1,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진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특히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1시 구간 양시장 모두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오늘 기분 좋게 마감해야 주말도 즐겁게 보내실 수 있겠죠. 오후장 들어서도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소식 들어봤습니다. 업종별로는 좀 전에 살펴봤듯이 지수가 하락하면서 증권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내림세를 걷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전기 전자업종 개별 종목 중에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조정받고 있고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도 나란히 2%대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방금 전에 살펴봤던 삼성 SDI 강세고요. 그 밖에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은 오르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증시전략센터를 이끌어주실 전문가님 소개를 해야겠죠. 싱크풀의 배찬수 배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잖아요. 1%대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국내 증시도 조금 많이 내리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팔기는 하지만 매도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특히 오늘보다도 이제 전일장부터 이어지는 강세장이 제가 예전부터 저번 주에 만기일 끝나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50은 강하게 뛰어넘어서 1800선까지 다가가는 그런 V자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일 특이한 점은 외국인들이 드디어 선물을 한 7000계약까지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 그리고 자동차주 이런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보합 정도에 강보합 정도에 시작했다가 전일 같은 경우 17포인트까지 급등을 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3포인트, 12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하였다가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6포인트로 하락폭이 굉장히 진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은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1%에서 2% 정도 빠졌지만은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장, 특히 동남아 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은 외국인들의 큰 힘이 작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이 자체적인 힘만으로도 충분히 1800선까지는 반등하는 힘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제 1800 정도까지도 금일도 이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현재 1200선대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한 200포인트 이상 빠져버리면은 이제 더블딥 논의가 더 이상 강하게 또 한 번 1차례 일어나면서 그런 경계감이 더 확산되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경기 후퇴감 때문에 빠졌는데요. 이런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더블딥 같은 경우는 미국조차도 그리고 영국에서도 예전에 유명한 그런 그 펀드 매니저 앤서니 볼튼이 우리나라에 4월 달에 왔을 때 더블딥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세계 최고의 그 자산 운영을 하고 있는 미국의 레리 핑크 회장,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은 아예 더블딥의 확률은 제로다 이렇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더블딥이 일어난다면은 지금까지 과거로 추세로 돌아본다면 IMF라든가 아니면은 그 부동산에 의한 서프라임 모기지 두 가지 정도로 크게 금융 위기를 압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외환 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외환인 그 IMF를 당하면서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보유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DTI 규제 등 이런 많이 부동산 경계를 이미 부동산 그 시장 자체적으로 그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게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최근에 이제 그 외환 위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은 동남아 같은 경우는 유럽 쪽과 같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회복지제도가 철저하게 보장되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그 외환 보유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개인 그 복리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위험이 노출됐지만은 동남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국민성 자체들도 그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런 외환 같은 경우에 크게 한번 그 휘둘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쪽보다 개인 희생을 더 감수하는 쪽으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격기 쪽으로도 더 이상은 이제 그 더블딥에 대한 그런 논의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인해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충분히 1700, 1800 정도로 가는 장으로 가당을 잡고 오히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더 매수 쪽으로 가담해야 되는 그런 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 자생력만으로도 1800선까지 무난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수익 내기는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배 박사님께서 오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그렇지만 이제 지수는 1800, 최근 들어서 1800 근처까지 갔다가 제가 이제 만기일 날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해서 1800 이상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수는 또 한 차례 급락을 한 바 있었고요. 다시 반등은 했지만 어쨌든 대형주도
원래 가격을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대형주들도 원 가격 대비해서 한 3, 40포인트 빠진 상태이고, 그렇다고 저 개별 종목도 가는 종목은 특히 크게 가고 있지만은 안 가는 종목은 거의 거래량도 실리지 않고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종목 상담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은 거의 3, 40% 정도 물린 그런 종목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움을 제가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2000년도에 처음에 그 주식시장에 입문했을 때 이제 IT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세롬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연일 상한가를 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다음 같은 경우를 한 2천만 원 장에서 사서 한 20억 정도 됐을 때 정리를 하시고 조용하게 그냥 그 임대료 수익만 받겠다 그래서 빌딩을 사신 분이 있었고요. 꾸준하게 그냥 제 스승이었었는데 5% 정도 수익을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저도 영향을 많이 받은 바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종목 추천 나간 경우,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나갔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꾸준히 조정을 보인 종목, 그리고 고점 대비 30% 이상 크게 하락을 했을 때, 그러고선 박스권으로 이루어질 때 매수를 하지만은 5% 정도 상승이 일어나고 나면 이미 이제 그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는 급등주를 잡아서 더 가는 그런 매매 스타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재벌이 됐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카콜라를 여지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 같은 걸 철저하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가치주든 어쨌든 장이 좋을 때는 기술주를 물론 잡지만은 그런 종목들도 한 3개월 이상 혹은 30% 이상 하락한 그런 종목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5%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아예 안 쳐다봅니다. 코스닥이 최근 안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 추천한 경우 중에 이제 서부 T&D가 있습니다. 서부 T&D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 추천을 하고 나서 한 5% 그리고 그 다음날 5% 올라서 한 10% 정도가 올랐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15,000원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또 한 사볼 기회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정도 수익을 보고 철저하게 빠져나온다면 다시 한번 저점에 매수를 해서 5%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장기 보유를 할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5% 정도 수익을 보고 단기적으로 나오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장기로는 지금 주식은 어차피 1800에서 다시 또 1700 정도 이런 박스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장기로는 들고 있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리고 5% 정도 손실이 난다면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잡아탄다면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2000여 개 이상의 종목이 있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종목 연구를 하신다면 충분히 5% 정도 수익을 보는 날이 5% 손실 볼 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누적적으로는 꾸준하게 그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그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가장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 하루아침에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욕심 때문이다. 시리버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방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히 5%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 또한 또 이제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죠? 또 고수익을 올리는 지름길이 될 텐데요. 오늘 배 박사님과 함께 바닥에 사서 꾸준히 5% 정도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투자 패턴, 성향 잘 파악하시고 또 오늘 같은 날 이런 말씀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약박권에서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이 그다지는 크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9%,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927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본 증시는 뉴욕 증시 하락과 엔화 강세로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회복 둔화세가 가시화되면서 북미를 최대 시장으로 삼고 있는 닛산 자동차가 2% 이상 내리는 등 수출주가 오늘 비교적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역시 약세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0.6%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낙폭을 보였었죠. 홍콩 H와 항생지수 등 홍콩 증시 역시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과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모두 0.07%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올랐었는데 오늘 1% 가까이 조정을 또 받았거든요. 일본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약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하지만 장중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1.15% 하락한 9,254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전일 상승분을 대부분 다 토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총리가 이번 달에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경기 회복에 따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토 일본 총리는 이번 달 말까지 경제상과 재무상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경기 완화에 대한 추가적 지원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는 언급을 해놨었는데요. 이번 논의를 통해서 부양책의 종류와 진행 과정이 결정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일본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엔화 강세 기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은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는데요. 지금 엔화 강세가 수출주에 큰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엔화 강세 기조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당 엔선이 85엔선을 내외에서의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일본 간 나오토 총리와 일본은행 총재가 만나서 이번 경기 회복을 위한 일본 엔화 강세 기조를 막기 위한 구두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엔화가 계속적인 강세 기조를 나타냈을 경우에 국내 디플레이션 현상과 계속적인 연관을 이을 수밖에 없다는 언급을 내놓은 만큼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반 경직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9,2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9,200선을 지지받으면서 9,300선 내외의 박스권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본 증시 봤고요. 이번에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번 주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약세 흐름입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19% 하락한 2,682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펀드 장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폭의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31가지에 대한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 협의를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신흥산업투자협의회 회의에서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건설 그리고 입체 영상 체험관 등 지금 신에너지와 신소재 쪽을 중심으로 한 지원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상해 지역에서 3주택 대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는 대출이 허가되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가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시장이 크게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큰 폭의 하락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박스권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주 동안 아시아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 상황 한 번 더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을 시작합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참여 방법을 말씀을 해드리면요. 먼저 재미있는 닉네임 보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매수하신 종목의 종목명, 가격, 비중 함께 적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남기시면 장중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대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을 매수하신 분은 1,740원에 70%를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601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창이 오늘도 들어와 있습니다. 2005님께서 1,650원 정도에 사셨는데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셨거든요. 배 박사님. 예. 대창 봐주세요. 예, 대창 같은 종목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5% 정도 이제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어쨌든 바닥권에 사서 들고 계시면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량은 비록 한 70% 정도 좀 많이 갖고 계시긴 하지만요, 크게 흐름상 많이 빠지는 종목도 아니고 한번 붙으면 이제 시세가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전략일 때 말씀드리겠고요. 회사는 황봉동 업계 1위의 그런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런 비철금속 그 회사입니다. 차트에 보면은 한 4월 달쯤에, 3, 4월 달쯤에 한번 거래량이 대폭 실리면서 급등을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런 이제 비철금속 이런 테마 형식으로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대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서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크게 분출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길게 한 3개월, 4개월 정도 박스를 이루면서 바닥을 긁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약간 15,000원대까지 조정은 보였지만 어쨌든 거래가 한 번 더 실리면서 17,000원 선까지 거의 회복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가 16,950원이면 거의 1,700원이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1,740원이면 그렇게 지금 뭐 크게 손실을 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하지만 이제 언제 거래가 실릴지 회사 내용적으로는 아무 소리 없이 뭐 우량한 회사입니다. 매년 이제 100억 정도 단기 순이익도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회사 내용적으로는 괜찮고 재무 가치도 어느 정도 우량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를 갖고 따진다면 훨씬 더 올라야 될 종목이고, 단지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 집중되지 않고 거래가 안 실리면서 관심 종목은 제외됐지만 현재 거래가 한 3일 전에 대량으로 실리면서 한번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은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 한번 단기 급등을 하고 5% 이상 올라가면서 거래가 실리면은 어느 정도 음봉이 달 때는 정리를 하는 식으로,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정리하는 시기는 약 한번 흔들었던 고점인 한 2,000원 선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000원 정도에는 1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기,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자, 대창 봤고요. 이번에는 삼성출판사 보겠습니다. 삼성출판사는 418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 토순이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4,180원이시네요. 40% 정도를 들고 계십니다. 출판업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아동도서 1위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출판업종이 이제 향후의 흐름이 어떨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전자책에 대응할 만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삼성출판사 뭐 아주 어린이들은 굉장히 낯익은 그런 출판사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유아용 그런 출판 시장 쪽으로 이제 굉장히 지배력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전자책이라든가 이런 홈쇼핑을 통한 그런 단행본까지 판매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휴게소 쪽에도 매출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실적도 약간은 괜찮지만요. 크게 출판이란 것 자체가 인쇄 업종이고 그리고 종이와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테마라든가 이런 쪽으로 불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트 흐름을 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한 4월달, 5월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선과 관련해서 약간은 이제 상승 추세가 일어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거래량도 많이 죽었고, 시선이 주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한 4% 정도가 빠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4,180원이면 지금 5%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을 길게 갖고 가시면은 물론 한 번 정도 시세가 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쭉 흐르는 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한 30%, 40% 이렇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5% 정도 매매 기준에 의뢰한다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아 보이고요. 혹시나 5% 정도 손실은 났지만 다시 한번 5% 올라서 본전 정도, 4,000원 정도의 정리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본다면 한 10% 정도 손절 가격을 잡는다면은 10%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되 10% 정도 손해가 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 짧게는 5% 정도 정리를 하시고, 지수,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다시 지수가 상승할 예정이니까 지수 관련 종목으로 들어가더라도 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 종목으로 손실분을 많이 하는 쪽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삼성출판사 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소형주죠. 영인 프론티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4,900원에 30% 정도 갖고 계시다고요. 닉네임이 재밌습니다. 삽질맨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영인 프론티어 역시 조금은 소외돼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예, 영인프로티어가 예전에 그 주식을 하시던 분들은 그 이름을 잘 아실 건데 도원텔레콤이라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 텔레콤 쪽에서 이제 완전히 업종을 거의 이제 많이 변경을 하여서 최근에는 바이오 항체 쪽으로 그리고 생명공학 쪽으로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항체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집중적으로 2010년도부터는 그 발달이 될 거라고 그래서 연구용이라든가 진단용, 최근에 들어서 치료용 이런 응용 제품까지 이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항체 회사로 도약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선 3,000원,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3월 달에 3,000원서부터는 꾸준하게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5,000원 선까지 거래가 실리면서 7월 달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 4,900원이면은 이분도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이제 거래가 실리기 전에 들어가셨으면 괜찮은데 거래가 실리면서 고점 부분에 현재는 물린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5% 내지는 지금 현재까지도 손실이 한 5% 정도 났나요? 5% 정도 나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분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항체 쪽으로 많이 한번 이제 시선이 집중돼가지고 테마성으로 한번 불면은 거래가 한번 실리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크게 이익을 보시기 좀 어렵고 5,000원 선까지 5% 정도 올라갔을 때 5,000원 선 정도에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5%의 손절을 하신다면 지금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고 10% 정도 손절을 잡으셨다면은 5% 정도 한 4,000원 선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면 의외로 5,000원 정도까지 쉽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은 아직까지는 거래가 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신다면은 5,000원 정도의 정리는 가능한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를 매수하신 분은 268 하나님이시고요. 38,300원에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원금만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진단해주세요.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예. 이것도 예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중앙석유라는 종목이 이제 중앙에너비스 이름이 바뀐 거죠.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이 중앙석유 예전에 흥구석유라는 이렇게 거래량이 거의 없는 그런 종목들이 한번 실리면 크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제 급등을 하였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차트를 잠깐만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 SK 석유 쪽에 이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서 회사 어느 정도 유보율은 1300%라 가지고 회사 내용은 괜찮은데 크게 지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달 7월 30일 날 한번 거래가 붙었었는데 이럴 때도 이제 큰 거래량이 실렸지만은 결국은 다시 한번 음봉을 맞고 내려왔는데 아마 38,000원이면은 이 부분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추격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한번 거래가 죽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바닥선까지 내려오면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5% 정도 사실은 올랐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회사 내용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회사 내용이 있고 이때 오른 이유도 사실은 이제 공시가 어느 쪽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 시장 쪽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돼서 한번 거래가 실렸지만 결국은 사실 무근이고 어느 정도는 그쪽으로 크게 이제 회사 쪽으로도 생각한 바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횡보하는 가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크게 오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38,000원이면 38,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한번 지금 같은 경우도 34,000원이기 때문에 한 5% 정도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이지만요. 5% 정도 본절 정도에 되면 오히려 정리할 타이밍이고 다른 종목 이런 거래 안 되면서 한번 급등하는 종목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그런 종목을 원하시면은 5% 정도 오르기 전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오른 다음에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 나면 빨리 정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크게 지금은 아마도 거래가 실리면서 계속 한 30%나 50% 그 정도 수익을 원하신 것 같은데 그런 종목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 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5%로 들어갔으면 오히려 지금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 수는 있을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에 롯데쇼핑 들어와 있습니다. 롯데쇼핑을 38만 4천 원에 1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요. 2799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비중이 10%라 더 사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자, 소비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제 이런 유통주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롯데쇼핑이 그때 상장했을 때의 공모가를 회복했잖아요, 얼마 전에. 예.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예,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 내용이 엄청난 회사입니다. 유볼이 거의 8,000%에 가깝고요. 회사 그 어느 정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급등했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에 잠깐 보면은 7월 달까지도 어느 정도 상승했지만 크게 상승 탄력이 안 붙고 있다가 7월 이후에 8월 들어서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약간 흔들린 모습도 있지만은 결국은 38만 원에 사셨으면 아마 이 부분 흔들리는 조정 부분에 아마 매수를 들어가신 것 같은데 물량이 이제 10%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보율이 8,000%라서 회사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지만은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라든가 뭐 아니면은 삼성전자 아니면은 하이닉스 그런 경우도 거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 정도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정은 짧게 일어나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고점을 뚫고 크게 올라간다면은 거래가 실리면서 계속적으로 양봉이 이어지면은 어느 정도 홀딩은 가능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매수하시면은 음봉이 나왔을 때 그 정리가 안 돼. 그 매수 단가보다 더 떨어져 버리면 평균 단가 내려가 버리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는 철저하게 그 자제를 해 주시고요. 거래가 현재는 괜찮습니다. 거래가 크게 실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크게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40만 원 정도를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홀딩을 가지고 계시다가 여름 성수기에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상승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런 종목도 끝없이 오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음봉이 되면서 거래가 그 줄어드는 상황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 상황이 한 4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45만 원 정도 가셨을 때는 그 정리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에 임하신 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배 박사님과 함께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은 계속되니까요.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